차경 시사 프로그램 시사집계에서 오늘도 여러분 안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종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광주광역시청 앞마당에 상복을 입고 상여를 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주시의 농업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농민들이었습니다. 이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안은 농민수당 도입 조례였습니다. 농민들이 주민 발의를 주도해서 광주 시민 18,000여 명의 서명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묵묵비답이라는 겁니다. 전국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전체 농민의 70%가 농민수당을 받고 있고요. 인근 화순군의 경우에 연간 60만 원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올해부터 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한 1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가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광주시의 농민수당 도입, 광주시와 시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합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사실 2019년 전남 회남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당초에 그 현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좀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선심성이나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의 60% 이상의 지자체가 이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고요. 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한 대선 후보는 이 농민수당의 개념을 확대해서 농사노천 주민 기본소득에 대한 비전까지도 발표한 적이 그랬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네. 사회적 보상이다. 이런 합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PD 배송 아이템도 공공성을 어떻게 살릴까 이런 주제를 안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광주형 공공배달앱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이 배달이라는 게 우리 생활이 돼버렸어요. 이 배달의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배달앱인데요. 최근 이 배달앱 시장에 공공배달앱이 속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광주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광주형 공공배달을 써보셨어요, 안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파란 모자 그 앱하고 빨간색 여기저기 그 앱은 써봤는데 그쵸, 예. 예, 광주형 공공업 그거는 제가 안 써봤었어요. 그래요. 그럼 총장님은요? 저는 이제 지난 7월 1일 날 첫 오픈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광주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쵸. 사용해보지는 좀 못했습니다. 그랬어. 근데 전남 동부권의 사례를 놓고 보면 여수가 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지난 3월에.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 공공 배달 앱이 이제 연말에 운영사가 여수 같은 경우는 사업을 좀 포기를 했어요. 왜요? 속 사정을 들이다 보니까 예. 뭐 하루에 한 10건 정도 들어왔던 어머나, 모양이거든요. 어떡해. 그러다 보면 운영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광주는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지 그 점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디지털 시대 대표적인 생활 기반 시설, 이 SOC가 바로 배달 앱입니다. 광주형 공공 배달 앱 잘 쓰이고 있을까요? 위준원 PD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속 곳곳에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작은 가게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매장을 연 이 샌드위치 전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시간까지 수제 샌드위치를 만들어 판매 중입니다. 한 끼 식사로 찾는 손님이 많은데요. 하지만 매장에는 손님을 맞을 테이블이 2-3개 정도뿐입니다. 매장 판매율은 전체 매출의 15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배달 매출이 그래도 한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장보다는. 코로나 시대 창업이 쉽진 않았지만 포장과 배달에 승부를 걸었다는 윤혜영 씨. 예상대로 배달은 많았지만 실상 수익은 크지 않았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때문입니다. 카테고리가 내는 그 월세 같은 그런 느낌으로 88,000원을 깃발 비용을 내요. 그래서 그 깃발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곳에 노출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비용을 내고 있고, 그리고 결제되는 수수료에서 또 이제 6.8% 정도 수수료를 또 따로 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올라간다고 봤지만 제가 정산을 했을 시에는 이제 정산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더라고요. 네, 수수료가 빠지고 나서 하는 거 보면은. 음식과 식음료 관련 소상공인들의 97% 이상이 이용하는 대형 배달앱은 3군데입니다. 주문 한 건당 중개 수수료는 6에서 12.5%, 광고료, 배달료 등을 포함하면 공제 비율은 무려 30%인데요. 2만 원을 판매했을 때 가맹 점주의 수입은 13,000원대인 셈입니다. 수수료가 폭등하는 배달앱 시장.
그런데 지난해부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각 지자체들의 공공 배달 앱이 등장한 것입니다. 20여 개 공공 배달 앱 중 광주는 가입비, 광고비가 없고 수수료는 기존 앱에 비해서 5에서 10%가량 낮습니다. 한 2개 정도의 이제 거대 플랫폼이 과점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는 이제 어떤 소상공이라든지 소비자들이 결국은 어떤 그 부담이 상승이 되어 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우리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지난해 있는 7월 도입된 공공 광주형 배달 공공 배달 앱입니다. 앱. 광주시가 홍보를 맡고 민간과 협상에 의해 계약한 민관협력형입니다. 7개월 동안 거래액은 63억 원, 6,700여 군데 가맹점이 이용 중입니다. 시범 운영 기간부터 광주형 공공 배달 앱에 참가했다는 최지환 씨. 요즘처럼 배달 의존도가 높았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배달이 한 90% 정도 차지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홀 손님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홀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이제 배달 아니면 포장으로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배달 포장이 보통 이제 9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껴 있어서 매출의 대부분이 배달인 상황. 그렇다면 공공 배달 앱을 통한 주문량은 어느 정도일까? 주말에는 들어오는데 평일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봅니다. 한 3개월이나. 이것도 주문량이 많아야 좋은 건데 주문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게 한두 건 들어오는 거면 다른 매장은 뭐 한 달에 뭐 한두 건 이렇게 들어오는 매장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이곳은 업종 자체가 배달 위주인 곳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배달 앱은 거의 다 이용 중이라는데 배달 앱 중에서도 공공 배달 앱 주문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유미포는 솔직히 주문이 별로 없고요. 2월 달에는 2월 4일 날 한 건 있었고 아직 없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5건이 있었고요. 1월 달에는 3건?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 달에 900여 건이 배달인 만큼 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 때문에 공공 배달 앱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 유미포에서 진짜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주문이요.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공공 배달 앱의 장점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이용률. 가맹점주들은 그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아직 많은 시민분들한테 아직 널리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르시는 저희 이제 가게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보시면은 그런 앱도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홍보 부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소비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사업장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수수료 부분을 오히려 시민들한테 고객님들한테 더 알려주면은 여기는 이게 더 매장에 도움이 되는 어플이구나 생각하고 이렇게 주문해 주시는 분들 실제로 있어요. 수수료가 여기 싸다고 해서 주문했습니다. 이러시는 고객도 확실히 있거든요. 배달 시장 23조 원 시대. 편리함의 이면에는 배달료 폭등, 과도한 수수료 등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대안 중 하나인 공공 배달앱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어느 정도일까? 어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시행한다라는 것만 들었어가지고 자세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래도 그냥 보통 배달 어플들은 이제 막 할인이나 이런 게 막 이렇게 홍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공공 배달 어플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나 뭔가 이렇게 이거 써야겠다 싶은 그런 메리트가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배달 앱 이용이 늘었다는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나 때 먹으면 안 돼, 살쪄. 공공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는데 사용법은 대형 배달 앱들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소비자가 얻는 혜택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한 10번 정도 이용을 해봤고요. 이제 저도 그렇고 카페 회원들도 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게 상생카드, 지역화폐로 같이 결제가 되다 보니까 할인율이 높아요. 그리고 쿠폰 발행해주고 또 주문하면 그만큼 적립금이 쌓이니까 내가 그 적립금을 활용해서 다시 재주문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장단점 사용해. 김현정 씨는 블로그에 공공배달앱 사용 후기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과 함께 공공배달앱 사용 경험담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사용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많았다고 합니다. 남겼던 후기 그리고 이제 주문 상생카드로 많이 결제를 하다 보면 상생카드가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15,000원을 결제를 했는데 10,000원을 결제를 하고 5,000원이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5,000원 때문에 주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충전을 미처 못했을 때는 일반 카드로 그 잔액만큼 연계를 한다거나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가맹점도 소비자도 반응이 거의 일치해요. 공공배달에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이거거든요. 이 연착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된다 이런 평가는 좀 되게 좀 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배달앱은 그 주문 품목의 특성상 가까운 거리 또는 생활 권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광주를 대표하는 어떤 색깔과 어떤 방식의 내용을 갖고 있느냐가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공공배달의 그 지원을 맡고 있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이 공공배달앱의 최일선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세요. 소상공인 지원부의 이선영 과장과 좀 얘기를 많이 좀 나눠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광주형 공공배달앱 시작한 지 7개월째인데 처음 출시했을 때 그런 기대만큼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범 운영 당시에는 1,797개의 가맹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올해 1월 말 현재로는 6,700개, 4,900여 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12월까지 해서 53억을 저희가 달성을 했고 이번 달 1월에는 10억 달성을 해서 총 이제 63억을 저희가 달성을 했고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민간 배달앱 수수료하고 저희가 단순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 대비해서 5억 이상 절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광주 공공배달앱이 어느 정도 소상공인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 좀 해주세요. 많이 좀 알려주세요. 네, 공공배달앱이 다양한 할인 혜택과 가맹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비자를 위한 페이백, 즉시 할인, 또 배달료 할인, 또 경품 이벤트, 또 맘카페 리뷰 이벤트, 많네요. 네네, 첫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 전통시장 장보기 프로모션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광주 공공배달앱의 특화 콘텐츠로는 어떤 것을 이렇게 꼽을 수 있을까요? 광주 공공배달앱의 가장 큰 차별화는 민간 배달앱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 광주 지역 앞에인 상생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의 시장이 오픈을 해서 47개의 점포가 300여 개의 품목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다수 점포의 상품을 한꺼번에 주문을 해서 2시간 이내에 합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까지 진출한 광주 공공배달앱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공공배달앱을 도입한 시장을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광주 공공배달 앱을 사용할 수 있는 4군데의 전통시장 중 한 군데인 무등시장. 과일과 밑반찬, 참기름, 분식 등 9개 점포에 55개 품목이 입점 중입니다. 공공배달 앱을 개시했을 때부터 같이 시작했으니 벌써 7개월째인데요. 시장 내에서 공공배달앱 주문이 가장 많은 곳은 바로 튀김가게. 이게 임의표예요. 그렇게 엊그저께도 그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어. 이렇게 임의표 같은 경우에도 너 들어오면은 우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이게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면 우리가 준비 상태를 하고 이제 그 네이버가 잡히면
조리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려고 준비하고 딱 있으면 취소가 많이 들어와. 기상 여건으로 건다고 하고, 뭐 어떨 때는 라이더가 잘 안 잡혀서 건다 그러고. 할인 등의 시장 프로모션이 있을 때는 공공배달앱 주문이 꽤 들어왔지만 끝나고 나니 주문이 뜸해졌다는데요. 배달원이 잡히지 않는 등 시스템 문제일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달이 늦어버리고 라이더가 안 잡혔다고 취소해버리고, 그러면 그 손님들이 다시 시키겠어요? EMF 같은 경우는 우리 집 말고 다른 데에 걸쳐서 이렇게 한 두세 간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한 집만 안 받으면 다 취소 또 다시 돼버리고.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도입된 공공배달앱. 전통시장 장보기 배달앱 입점 점포들은 사용자 늘리기가 급선무라고 합니다. 그 받으신 분들이 내가 보니까 가게 오신 분들 또 한 번 가져가시는 분들이 더 이제 전화가 오고 아직은 더 많이 선전이 돼야 돼. 아직은. 무등시장은 지난해부터 네이버, 쿠팡이츠 등 대형 플랫폼에 가입했는데요.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온라인 판매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공공배달앱 역시 기대를 가졌는데 상인들의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싱싱오리라든가 오리, 그런 닭, 오리, 닭 이런 정리들도 좀 했는데 그분은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안 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더니 배달 건수도 좀 적은 데다가 이 단톡방에서 전체적으로 그 배달에 대한 주문 그 것이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과정에서 식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시장이 한 군데 입점한 부산과 경기도에 비해 광주는 4군데. 출발이 좋았던 만큼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매출을 좀 업시키고 상인들한테 좀 보탬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 하면 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렇게 안전적인 장치를 좀 하고 거기에 따라서 3년간의 약정 기간이 끝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왜? 아직은 EMF라는 이 플랫폼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고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모션을 연장시키는 것이다. 그죠? 공공배달앱의 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은 무엇일까? 더 많은 시장이 참여하는 것, 즉 품목의 다양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 마케팅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는 업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타 플랫폼에서는 배달 주문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고객들 대상으로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고 고객 정보를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어떤 매장에서 주문이 됐을 때 매장과 고객이 단골을 맺게 되면 그 업주분들이 단골 고객들 대상으로 뭐 단골 쿠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객과 그 상점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마케팅 비용이나 광고비를 태우지 않고도 저희 앱 내에서 주문했던 고객들 대상으로는 언제든지 마케팅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공공배달앱의 운영업체와 계약 기간은 3년, 이제 2년 남았는데요. 광주 공공배달앱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그 소비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지를 반드시 직접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유를 반드시 함으로 인해서 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보통 외부에다가 맡기게 되는 경우에는 대개는 몇 년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업의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지속성이 단절이 될 위험이 있겠죠. 활용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약간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운영 상태를 계속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형 공공배달앱 쌩쌩하게 계속 잘 달리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좀 많아 보여요. 홍보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올해도 이제 공공배달앱에 대한 계획들 좀 많이 두루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현재 주말에 매출액이 많이 이제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그럴 의견들이 수밖에 많이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인 쿠폰이 거의 이제 주말에 집중되고 있긴 하나 올해는 할인 쿠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방안으로 좋아요, 또 좋아요. 구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관심도 갈수록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품 기부를 받아서 저희가 현재 2월에도 네.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경품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 활성화 차원으로는 가맹점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배달료 부담 증가입니다. 당연하죠, 주문 배달 한 건당 1,000원씩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광주 공공배달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현장에서 만난 가맹점주들이 제일 또 걱정하는 부분이요. 이 공공업이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정책의 어떤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꼽으셨거든요. 반짝하고 사라지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네, 전국의 공공배달앱이 외식업 배달 부분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식업, 그다음에 동네 마트, 뭐 펫마트, 철물점 이러한 것들로 점점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지는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 저희도 노력할 것이고요. 올해도 청년층 또 소비자 유입을 위해서 또 홍보를 또 아끼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기대를 모았던 광주 공공배달앱 시민들 곁에서 사랑받는 생활의 친구로 남느냐 조용하게 시장에서 퇴장하느냐 사실 지금이 갈림길이 아닌가 싶어요. 광주형 공공배달앱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두 바퀴가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 과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